네, 잠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한 12개 나갔지. 한 20초면 한 20개 15초, 광고 15초에 하나씩이니까요. 20초 우리가 한 3분 정도 쉬었으면, 광고 6개는 나갔다. 4개니까 12개 나갔네. 두 분이 이 돌직구 토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반에는 좀 밀렸는데 네. 후반에는 좀 역전을 좀 이제 좀 뜨끔뜨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아니 그런 거 좋아요. 자극적인 자 거. 봅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왕표 선수, 그러니까 밥샵의 경기. 예. 그걸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획했고 예, 다 했고 또 밥샵이 또 이왕표 선수에게 뺨을 맞는 네, 그런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 이벤트 기자회견도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그 관련돼가 약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이제 좀 전에 질문이 뭐 어설프게 뭐 해가지고 밥샵 네가 져라 뭐 우리가 이겨야 뭐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요. 뭐 결론적으로 하면 그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시합을 하다 보면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4가지의 경우 수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시나리오를 썼다면 그런 시나리오는 안 써요. 아니 근데 아까 룰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룰 안에 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나중에 이래 때리면 닌 져라. 이게까지도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이제 밥셉과 이왕표 선수의 시합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에 우리가 뭐 선수를 프로레슬링으로 시합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프로레슬링으로 선수를 섭외했습니다. 네. 밥셉 선수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뭐 스폰서도 좀 빵빵하고 뭐 그 사회적으로도 이슈도 좀 만들어 프로레슬링의 어떤 부활을 한번 시켜보자 싶어서 기획을 해서 외국의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슈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 헐크 호간까지도 제가 접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비싸고 이래서 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은 이제 밥셉 선수가 물망에 올랐던 거죠. 그래서 밥셉 선수를 프로레슬링 시합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왕표 회장님한테 뭐 밥셉이 이번에 상대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원래는 격투기에 대한 미련이 엄청 많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요? 이왕표 선수가. 네. 그 얘기는요 좀 이따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 우리가 지금 그때 아까 자 그럼 그것도 네. 쇼이 아니냐 그게.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당신이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왔으니까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 네가 좀 그런 져주라. 스토리를 쭉 알면은 네.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결과만 놓고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납득하기 스포츠는 결과 힘들다니까요. 아닙니까? 그 납득하기 힘들어서 자꾸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기 쉽다. 아니 만약에 또 이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타이틀이 걸려서 예. 예를 들어 뭐 상금이 걸려 있다든가 예. 예를 들어 뭐 수십억 외국처럼 예. 큰 돈이 걸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기술을 하더라도 지게 되면 그 돈을 뭐 못 먹을 수가 있다. 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참고로 그냥 없이 초청해 와서 참고로 프로레슬링 경기는요 이겼다고 해서 상금을 더 많이 주고 졌다고 해서 상금 적혀주고 뭐 개런티를 적혀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1등 얼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선수의 몸값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패와 관련 없이 몸값대로 몸값이 예를 들어 뭐 프로레슬링은 뭐 아까 뭐 했지만 많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몸값이 비싸지고 뭐 많이 진다고 해서 몸값이 싸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네. 경기 나와서 정말로 그 개런티만 받고 그냥 나오고. 프로레슬링의 선수들은요 정말로 잘 져주는 선수들이 오히려 개런티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패와 관련 없다 이거죠? 승패와 관련 없습니다. 개런티는 정말로 그 선수의 실력이고 뭐. 자 한국 선수들 어느 정도 개런티 받는가? 그거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할 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속 시원하면 까보세요. 뭘 뭐 그것까지 깝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 레슬러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밥셉 이야기 하다가 보면 잠깐만요. 진행이 너무 이상하다. 잠깐만요. 진행이 이상한 것보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진행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이러니까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자꾸
다른 논점으로 빠지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밥셉 이야기를 했으니까 밥셉이 기승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는 그 밥셉도 깔끔하게 해야 돼. 자꾸 길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위원장 혼자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러면 발언을 30초 제한하겠습니다. 옐로 카드. 100분 토론이야? 네. 너무 말이 많으면. 아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 포지션이 지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말을 짧게 하세요. 짧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하세요. 검사 판사도 아니고 뭐 예 아니오만 대답해가지고 이야기 되냐고. 딱 발언 시간을 20초로 줍니다. 점점 내려가네. 이제 20초.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려야지. 20초 많이 줬고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 밥셉 뭐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묻는데 대답. 밥샵 경기에 네. 단독 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왕표 경기. 네. 짜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자, 짜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판단할 때. 난 짜고 쳤다고 봐요. 왜 그렇게 봅니까? 아니,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이, 진짜 어때 리얼하게 아까 말씀대로, 예. 전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 경기를 봤다 그러면, 네. 거의 짜고 쳤다고 봐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짧게 주세요. 사석에서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만약에 갬블이 붙어서 이왕표 선수와 밥셉 선수에게 건다고 하죠. 승부를 칩을 걸라고 하면 저는 이왕표 선수한테 걸었을 겁니다. 왜? 프로레슬러 기술은요, 격투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표현을 살을 주고 뼈를 깎습니다.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이왕표 선수는요. 그러면 그 리버스 안 바르는 기술을 안 당해봐셔서 그런. 전화 꺼주세요. 생방송인데. 이게 기본 매너도 안 돼요. 기본이 매너가 오늘 뭐 이상하네요. 핸드폰 바꿨다고 저렇게. 그거예요. 전화 그걸로 해주세요. 어떻게 할지 매너로 해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로레슬러 특히 이왕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엄청난 기술을 연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리버스 안바 기술한 그것을 버티면 8%죠. 오늘 이 자리가 이왕표 선수를 위한 변론 자리입니다. 아니에요. 기회를 좀 주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물으니까 내 대답을 하는 거지. 짧게 이야기하세요. 그거예요. 정말로. 아니, 그냥 쇼입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닙니까 이러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20초, 25초씩 하니까 여기서 끊죠. 그러니까 짧게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승부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니다. 예. 혹시 마음속에 네. 본인은 모르는데 예. 이걸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만약에 난감해질까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이왕표 선수가 네. 정말로 밥셉하고 둘만의 어떤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면 그 승부는 정말로 저도 원하지 않는 승부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해도 됩니까? 근데 첫 번째 가장 좋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요. 뭐냐 하면 정말 나이 차이도 현격하게 나잖아요. 짧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좀 제대로 깔라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네. 정말로 이왕표 선수가 일부러 지금 못 나이 가게 하려고 50이 넘은 나이에 그 젊은 자, 선수랑 잠깐만. 붙어서 이왕표 선수가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올해 몇 살입니까? 그건 찾아보면 나옵니다. 몇 살인지 나오는데 아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왔어요. 불러서 이래 했으면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야기하고 왔어요. 가십거리 이야기 들어봐도 필요 없잖아.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스포츠 선수의 나이 연세를 말 못 밝힐 이유가 재작년까지 신체 나이가 29이었는데 작년에 아프고 난 뒤에 많이 노쇠했습니다. 노쇠했고요. 신체 나이. 신체 나이가 재작년까지 29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아파가지고 많이 노쇠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살이 많이 빠졌던데 많이 빠졌죠.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왕표 선수가 정말 그 나이에 밥셉이라는 선수하고 2차전, 2회전까지 막 가서 피가 터지고 싸워가지고 져버려야 돼요. 정말 져서 이번에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지대로 한번 붙어보고 다시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우리는 그걸 원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합을 원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처음에 밥셉 선수를 네. 초청해서 올 때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네. 이왕표 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국내 선수보다 좀 약한 선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네. 아예 센 선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그죠. 네. 경기 해봐야 100번 다친다. 네. 그래도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만 오면 활용도가 낮다. 좋죠. 그 높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지더라도 하자 이게 있고. 그렇죠. 아니면 왔는데 가뜩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져버리면 이거 뭐가 될까?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 게 똑같은 질문에 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나와요. 밥셉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프로레슬링 시합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활용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격투기, 이종 격투기로 유명한, 종합 격투기로 유명한 밥새 선수를 프로레슬링 무대에 세워버리면 활용도가 적어요. 그래서 이왕표 선수도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해서 야, 격투기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릴 이유가 없죠. 왜? 활용도가 훨씬 높잖아요. 밥셉을 격투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게 그 밥셉을 격투기 선수로 이왕표랑 격투기 시합으로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이슈가 됐지. 그럼 또 반대로 만약에 프로레슬링을 했으면 자, 이렇게 이슈가 됐겠죠.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얘기하세요. 네. 예, 얘기하세요. 반대로 밥셉이 네. 야 그래도 그 한국의 그 지금 프로레슬링이 상당히 침체기다. 네. 적어도 나를 이렇게 초청해 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돈 줬죠. 내가 요번에 가서 져줘야 되겠다. 그럼 상대 선수가 그건 지 생각이지. 내가 지보고 한 번이라도 지라고 했어요. 한 적 없어요. 한 번이라도 밥셉 물어볼까요, 지금? 전해봐요. 밥셉 져라 이렇게 해본 오더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선수의 양심이네, 그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뭐 연출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만들어주고 링에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선수. 자, 내가 가수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그 이후에 밥셉이 졌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이 새끼는 질 수밖에 없다는 죄송합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그만은 자기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유명세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1분 안 돼가지고 다 지는 시합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쇼 비슷한 걸 했다니까. 그 선수의 양식이지. 그 선수의 양식을 가지고 유황표 선수가 뭐 밥셉을 매수했니 우리가 밥셉을 매수했니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밥셉이 자꾸 이렇게 져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져주는 선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하고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 좀 2007년도 예. 2007년도에 그 밥셉을 처음으로 우리가 불러서 시합을 했을 때 그때 그 어디 경기 당시까지만 어디서 해도 했습니까? 그것도 올림픽 체육관인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인가? 거기서 했을 거예요. 올림픽 체조경기장 맞을 거예요. 예, 거기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밥셉 선수가 그렇게까지 뭐 이래 패전용으로 전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상당히 인기도 좋았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이왕표 선수한테 주고 난 뒤부터 그다음부터 보면 다른 데 또 시합을 많이 해요. 보통 격투기 선수들은요 1년에 서너 번 시합 안 합니다. 근데 그 선수는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달에 두 번씩도 시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시청자들이 물론 밥셉 맞는데 아니 게 맞는데 그러려면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된다 얘기지. 그때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때까지 괜찮다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성패전력 그 격투기 선수는 성패로 나누어지잖아요. 이미 그때도 밥시합은 패전 선수로 전락된 선수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는 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프로레슬링으로 그 선수를 섭외했어요. 최 본부장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그랬고요. 밥셉 모시고 오는데 한 몇 억 줘야 돼요? 몇 억까지는 안 줬지만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요. 뭐 많이 줬다고 해서 그게 뭐 져달라고 해서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난 단 한 번도 그 선수에게 뭐 이렇게 줄 테니까 져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전에 협회나 그 게임을 운영하는 주체 이외에 선수들 개인 간에 뭐 전화를 해서는가 아니면 뭐 아르마를 통해서 야 이번에 지금 사정이 이렇다. 네가 좀 져주라. 내가 어떤 기술을 넣을 때 네가 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말로 이런 게 어슬프게 보이면 이제 흔히 말로 짜고 치는 이제 아까 이런 그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노시즘 선수가 자기 고향에 가서 시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고향에 가면 내 체면도 있고. 그렇죠. 야, 내가 오늘 고향 사람들도 보는데 내가 좀 이겨야 되니까 야, 네 오늘 나한테 좀 져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선수와 선수 간의 암묵적인 어떤 합의지 내가 가지고 선수들을 붙여놔놓고 야 노시즘 선수랑 이번에 누구랑 붙여서 네 이번에 노시즘 선수가 고향이니까 네 쳐줘.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자면 승패 승자 아니 그거는 내가 모르는 우리가 주최자가 모르는 일이고 선수들 간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승부 조작이 예를 들어 농구에서 뭐 선수들이 들어보세요. 뭐 승부 조작이라고 해서 뭐 걸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자면 지금 우리 최 본부장님은 내가 한번 오면서 남양 불륜이라는 시각을 보는데 지금 노지심 씨가 지금 예를 들어 자기 고향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고향에 가서 경기하는데 져달라 해달라 체면이 있다. 상대가 져주면
그게 어떤 승부 조작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레슬링 기본. 모든 시합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시합,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시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얘기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모든 시합이 프로레슬링 전체가 그러냐 안 그러냐를 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프로레슬링. 하나의 두 개, 그 프로레슬링 경기, 한 경기, 두 경기를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경기, 두 경기 논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을 때 한두 개가 잘못되면 한두 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거는요, 프로레슬링 한두 경기를 가지고 논하는 게 자, 아닙니다. 방금 프로레슬링 아까, 전체가 쇼냐 아니냐 이걸로 자, 가지고 지금 짜고 이제 하느냐 아니냐 논하는 거지. 제가 요거 지금 뭐 애를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아니, 게 손가락이 이 부분 작은 물, 아니, 들어봐. 작은 물방울이 예. 자꾸 떨어지면 바위를 깨듯이 그런 것들이 자꾸 상충이 되니까. 아니, 이건 토론이 아니지. 아니, 그래, 상충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런 토론은. 아니, 토론이 아니고 지금 까는데 무슨 토론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까도 잘못.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모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보십시오.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80년대 가지고 모아졌다고 또 오버하지 말아요. 아니, 이렇게 이런 오버가 문제라니까. 79년도 예. 이렇게 아까 80년도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 프로레슬링이 그 동안도 계속 흥행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간에 없어. 장영철 사건 이후에 몰락을 해서 지금 80년대 이후부터는 레슬링을 못 봤다. 지금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한 사람 없다고요. 네. 그냥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몰락했다. 이래 돼 있지. 이 과정들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고 물론 최본부장 혼자서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씩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렇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밥새비고 뭐고 조소한 약간 말씀대로 뭐 좋은 얘기는 있어. 노시심 씨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국내 경기는 괜찮은데 외국 선수를 초빙해서 한다는 큰 경기에 마침 뭐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벌어지면 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 또 차오치는구만. 이런 형태로. 내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나는 왜 20초 안 우리 줍니까? 프로레슬링 경기가 김일 성님 때 왜 인기가 좋았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이제 침략 당하고 그 억눌려 살다가 60년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일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일본 선수 불러와서 김일 성님이 이기니까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손가상이 일본 선수다. 한국에 와서 시합을 했다. 한국에 와서 내가 죽거나 사나 일본 선수가 이기는 게 좋은 경기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져주는 게 좋은 경기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수와 선수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돌아가서 예. 아까 말씀드린 김일 스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 핸드폰 지금 보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자, 다 듣고 할게요.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보고 하세요. 예. 김일 스님이 적어도 그 암울한 시기에 네. 단순히 뭐 경기를 잘해서 뭐 헤딩을 잘해서 이거보다는 네. 참 민족적 감정을 갖고 있는 일본 선수를 막 그냥 한 방에 썰텐 거 이걸 보고 상대적 대리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윤영빈 선수 경기도 비슷해요. 네. 그 선수가 일본 선수가 아니고 네. 다른 선수였으면 아마 이렇게 안 돼요. 또 반대로. 오늘 또 틀려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좀 틀려요. 아니, 그 머리에 뭘 이래 띠를 메고 뭐 일본 이래 메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문제. 지금은 그거하고는 좀 그게 문제고. 틀려요. 논지가 좀 틀려요. 문제가 약간 다른 문제고. 네. 자, 다시 그걸 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중간에 끝나고. 자, 아까 우리 그 총각 선생이 지금 약간 오늘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니,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요. 굉장히 지금 우리 최류일 씨가 오늘 긴장을 하고 왔는데. 아니, 제가 지금 돌 얘기하면 막 날리고 강속구 막 날리고 아니, 걱정했는데 단답형 질문을 주는데 자, 장황하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시간을 끌어주세요. 원래 질문보다 답이 긴 편이에요. 그래도 잘라야 돼요. 지금부터는 네. 질문은 논술 고사 안 받으시죠? 질문을 어렵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은 딱 하면 자, 긴 거예요. 들으세요. 말이 많아. 말 많을 수밖에 없지. 자,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람은 약 15초.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은 30초 해가지고. 네. 아니, 내가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 네. 답이 중구난 바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직구를 자, 해주세요. 단답형으로 자, 질문하고 답할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80년 망했다. 예. 망하고 난 이후에 예. 그 당시 우리나라 프로레슬링가 몇 명쯤 됐습니까? 그 당시에 모르겠지만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뭐 많이가 아니라 오늘 몇천 명이 있었어요. 저는 2000년도에 들어왔고 그 전에는
정확한 선수는 모르겠죠. 몇천 명은 아니죠. 뭐 한 100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굽니까? 그때 80년대면 그래도 아직까지 김일성이 그 이왕표 선수가 이제 막 스타로 막 떠오를 때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이미 뭐 정치적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방송이 어떻게 됐든지 국내 한국 프로레슬링을 이미 망조가 들도록 하는 이런 조짐들이 보였을 텐데 거기 대비책 참 거칠다 망조. 아니 거기에 대한 이런 대비책들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세팅이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했겠죠. 안 한 것도 왜 못했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저는 2000년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 분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분석돼 있고 저도 많이 분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방법을 했겠지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티타임 할 때처럼 결국은 경기가 방송에서 사라지니까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하셔야지. 프로레슬링은 모든 스포츠는 방송에서 멀어지면요 언론에서 참 이래 퇴출되면 방송이 아는 이유가 뭐 방송이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 언제까지 뭐 19세기 이야기할 거야? 그 방송 전에는 아니 흥망성쇠를 제대로 짚어줘야 돼. 왜 예능 프로에 마음이 나오느냐? 왜 예능 프로에 넣고 왜 프로 레슬링을 지금 링에 올라오지 않고 왜 예능 프로에 노느냐? 그런 돌직구 던지세요. 방송이라고 의식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 것들 그것도 프로레슬링 발전을 그러니까 우리 답이 여러 나온다. 그건 프로레슬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답을 요구하는 실제로 우리가 프로레슬러들이 정말로 시합을 많이 열어서 프로레슬링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걸 원해요. 모든 프로레슬러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나는 운동만 하고 먹고 살고 싶습니다. 운동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못 가서 그런데 네. 왜 80년대를 얘기하냐면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문제가 생길 시간이면 누군가는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연맹의 협회가 이런 사람이 나서서 그 흥행을 했던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했죠. 그때부터 TV에 나왔어야지 그러고 노력을 수도 없이 했고요. 우리가 TV를 원한다고 TV가 와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가서 그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요. 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수백 번도 가죠. 그 방송 왜 안 오는 거예요? 자, 돈 안 주니까 안 오더라고요.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안 오더라고요. 이야, 애먹을 파있어. 아니 시합을 한번 하려면요 중계권료를 2천만 원씩 내달래요. 아니 우리나라 현재 있잖아요 스포츠는요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빼고는요 다른 그 스포츠를 TV에 중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다 오히려 중계권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요 돈을 주고 그러면 만약에 사야 돼요. 지금 그 프로레슬링이 예를 들어 쇠락기를 긋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이 안에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 방송이 예전에는 그 뭐 한두 개밖에 없어서 옛날에는 방송이 우리 프로레슬링에 돈을 주고 한번 경기할 때 2천만 원씩 줬죠. 아니 이게 뭐 지금 뭐 그 당시 2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인데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방송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안 날려져서 지금 현재 한국 프로레슬링 이게 이 모양 됐다. 이거는 좀 하여튼 그 인기를 먹고 사는 모든 종목은요 방송에서 외면당하면요 인기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 레슬링이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만 짚어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변화에 대응 못한 게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응 못한 게 첫 번째 문제겠죠. 변화에 대응을 못했으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아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너가 안 찾으니까 우리가 뭐 이랬다 이거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했었는데 변화를 시도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방송에서 멀어지니까 수입원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인기 없으니까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돌아가서 또 빈곤이 악순환.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이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각 스포츠에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그 다양하게 했잖아, 그죠? 근데 유독히 그렇게 국민적 추앙을 받던 레슬링이 그때 와서 한 방에 진짜 방송도 멀어지고 막 관심도 없고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스폰서도 없고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듣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 변화에서 발 빠르게 변화를 시도를 했으면 일단 다른 스포츠들이 육성이 된 이제 어차피 프로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막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로 레슬링이 스포츠로 아닌 정말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서 발전을 시킬 수 있었으면 기업에서도 눈을 안 돌렸겠죠. 근데 같은 스포츠로 붙여버리니까 우리는 끝까지 스포츠라고 밀어붙이면
훨씬 관중 동원 많이 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방송에서 막 신인 스타가 발굴되지 않아서 예.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졌다 생각 안 말도 안 하죠. 돼. 아니, 신인 스타라는 게 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요. 누굴 보자고 매일 봤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송가 선생은 그 프로 레슬링이 하락한 이유 그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제가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좀 짧게 해주세요. 예, 몇 개. 15초를 저한테 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답변이니까 정치 그 30초 80년대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그 세락된 거는 맞습니다. 저도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그건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세락된 부분을 아까는 뭐 한경을 적용해 못한 게 아니고 집행부나 누가 나서서 그런 국민적 호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망해가는데 어떻게 좀 물론 했다 하겠지. 아는 국민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컸고 방송은 뒤천이에요. 거꾸로예요. 잠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뭐 이왕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이요 그런 시도를 했고 많은 기업도 접촉했고요. 저부터도 많은 기업 접촉했습니다. 스폰서 때문에 제 소원이 그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뭐 돈 좀 뭐 스폰서 이 개념이 아니고 네. 이렇게 국민적 추앙을 받던 네. 한국 프로레슬링이 망하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제발 좀 더 국민 호소문도 내고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피켓으로 살려주십시오. 아니 총괄선생님 그렇게 본인들이 했어야지 그거를. 아니 총괄선생님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히 도와주지 나는. 이런 분들이 10,000명 있으면 하겠죠. 그 10,000명을 모아야지. 아니 모으려고 누구 뭐 시도도 해본 사람도 있긴 그러니까 결국은 성의 부족인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안팎 걸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많은 단체나 수많은 조직들이 이런 흥망성을 다 겪어요. 그 사람들은 길거리 나가서 솔직한 얘기로 맨 땅에서라도 헤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좀 속단 얘기로 솔직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없어진 그 장리동에 무슨 그 드림랜드인가 무슨 뭐 랜드 하나 있죠. 그 얘기는요. 아니 그 얘기해야 돼. 그런데 가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야 참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 이러면 그보다 더한데 악조건 서도 갔으라도 이런 생각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누가 돈을 투자할 것이며 누가 후원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기 그렇게 했어요. 벌써 그렇게 아니 지금 그 윤영비 나왔던 그 안에 프로레슬링 시합했다고 해서 야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아니 윤영비가 나왔던 그 경기도 사람들이 안 봐가지고 결국은 그 회장 혼자서 자본을 끌어 못해 투자를 했다가 거기는요 세계일보라는 아니 봐요. 그러다가 흥행이 안 되고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스포츠스타를 끌어들이자. 이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싸움장 윤영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뭐 저섬도 상당히 달릴 수 있어요. 마침 그게 조인이 잘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흥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흥행이 돼가지고 이번에 흥행이 됐다 칩시다. 그죠? 흥행이 되면 그게 우리도 격투기 시합 주최해봤고요. 다 해봤지만 그 흥행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대회 이름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그 격투기 시합. 올해 나이가 50대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 시합에요. 그 세계일보라는 그 주최사가 있고요. 처음에 생겨가지고 굽네 치킨에서 상당히 많이 후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정문홍 씨, 그 대표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격투기, 지금 현재 예전에 격투기 시합 네오파이트 스피릿 MC 많이 있었지만 지금 다 거의 유명시하게 사라지고 이 격투기 대회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대표가 워낙에 열정을 가지고 또 하고 있고 많은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니까 하는 거지만 이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 나는 그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UFC나 우리보다 이런 더 큰 경기들이 격투기가 전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 사실은요. 근데 국내에서 이 조만한 것도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라고 난 보는 건데. 능력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흥행을 할 수 있는. 수십 년 안 됐습니다. 불과 이제 4년 됐어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 프로레슬링 우리 이쪽에는 그래도 국민적 스타가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실험이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러면 너가 이제 돈을 왜 투자해? 실험이 보여줄 게 없잖아. 보여줄 게. 그냥 20세기 90년대 이후에 많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만기 같은 불세출의 스타를 나타나지만 지금 실험 크게 인기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실은 협회가 가지고 왜 그 많은 스타들 다 없애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되냐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지금 다시 하잖아 또. 하긴 하지만 그럼 내분의 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레슬링도 거의 아까 뭐 똑같은.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예. 왜 거기다 스폰서 안 하고 뭐 아니 이런 기업 솔직히 그죠. 내가 기업이라도 기업 이미지하고 안 맞으면 안 하겠죠. 자기들한테 프로레슬링에 크게 뭐 후원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만약에 잘 봐요. 방송 지대로 따라오게 됐어요. 기업이 후원을 한다든가. 돈만 있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죠. 근데 기업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경기 가지고 무슨 이득 있겠나 누가 보겠나 그게 이래 아까 돼버리면 가수 평가가 돼 있다는 게 지금. 계란이 뭐냐. 아니 가수 평가가 돼 있다는 그러면 거야. 이야기 듣고 하세요. 가수 평가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너한테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게 똑같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굴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로 잘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 돈을 주겠죠. 이건 닭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계란의 입장이에요. 계란의 입장입니다. 힘이 없는. 그러면 너한테 우리가 막 투자를 해주고 돈을 주면 우리도 정말 훌륭한 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게 우리 논리입니다. 사업 성공하면 네? 스폰서 아니요, 해주지. 난 왜냐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수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제 소원이 뭐냐 하면요, 로또 복권 만약에 잘 사지도 않지만 한 번씩 사요. 로또 복권 안 사면서 될 길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된다고 하면 그 돈 나 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전에 프로레슬링에 투자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 돈이 있으면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니까요. 약속하죠. 예. 자, 그 돈 있으면 프로레슬링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요, 두 분이 이제 제가 생각한 만큼 박 터지는 토론이 아니야. 뒤에 또 있어, 이제. 자, 지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은. 이런 논쟁 안 해야 이 돼. 논쟁은 아마 우리 지금 이 시청자들이, 이 바라보는 분들이. 한심하지. 할 거고. 이거 뭐 지금 오늘 뭐 하는 거냐, 아니,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잠깐만 들어. 잠깐만, 이 얘기 해주고 가야 돼.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토론 자체 개념이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밖에 가서 물어봐요. 매일 이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보다가 더 관념 없는 사람 천지요. 네, 알아요. 이런 걸 제대로 밝혀주자고 까는 거지. 뭐 그 프로젝트에 까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인, 왜 내 하늘에 별을 못 따? 하늘 올라가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지, 문제점을 알아야. 야, 하늘에 별 따는 거 왜 어려워? 하늘에 올라가면 돼. 프로레슬링 왜 발전 못 시켜?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안 되면 100번 찾아가야지.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찾아가면 되면 두 번 찾아가야 되고, 두 번 찾아가면 세 번 찾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노력 안 했다고. 아니, 그 스폰서가 지금 이런 겹치기나. 잠깐만요. 프로레슬링 인기 없는 거는, 질타를 해도 좋은데요. 자, 잠깐만요. 노력을 안 했다는 질타는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예. 정말 진정한 노력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고. 그걸 여기서 내가 뭐, 누구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지고 돈 달라고 구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돈 찾아만이 아니고 돈줄을 만드는 게 우리는 노력이에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아직 닭이 아니에요. 달걀의 입장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닭을 만들게 내가 먼저 노력을 할게요. 근데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럼 돈을 만드는 게 내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최두열 본부장님의 말씀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프로레슬링 전체가 다 이왕표 회장님께서 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프로레슬링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 이제 프로레슬링 원래 한번 굴릴 수 있는 돈이 20억이다. 20억이란 돈이 있으면 투자를 했겠죠. 20억이 없으면. 자, 그럼 반대로 간단하게 예. 그 링 하나 설치하는데 빌릴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설치하죠. 아니 이게 빌릴 수도 있잖아, 그죠? 뭐 매번 할 때마다 새걸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새거 사는 게 아니고. 그 만약에 그렇게 링을 설치할 수만 있다 그러면 네. 진짜 안타깝다 그러면 어디다 턱슬링 어디 덜판에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어떤 이런 애착한 이런 마음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이게 바로 되는데. 도단인데 아까 보세요. 손가 선생님이 드림랜드까지 와서 하니까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아니 보세요. 사람들 마음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 그거를. 마음 똑같아요. 보세요. 애초롭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있는 놈한테 돈 빌려주지요. 없는 놈한테 돈 안 줍니다. 내가 국색하고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줄 줄 알아요?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줍니다. 경영 방식이 그러면
작년에 한국 프로레슬링이 몇 회 개최됐습니까? 그런 뼈 아픈 질문을 한 3번 했겠지 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네, 한 번밖에 못 왜 했습니다. 한 번밖에? 돈이 없으면 못했지 뭐. 혹시 돈입니까? 아니,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려면요, 가장 먼저 제가 하면 기획서를 만들어서 5월달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프로레슬링 시합을 하고 싶다. 그죠? 이런 기획서를 가지고 서울시를 찾아갑니다. 서울, 예를 들어. 아니, 그 얘기 말고. 아니,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서울시의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러면 프로레슬링이 그 매개체가 돼서 서울시의 아름다운 도시를 몇 군데 선정해서 시합을 하면 서울시도 알리고 좋지 않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요구를 자꾸 안 준다 이래야 되잖아. 만약에 이 링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한 2,300만 듭니다. 2,300만 들죠? 예. 그럼 투자한 게 300만이다. 예를 들어. 예. 그럼 나머지 선수 다 무보수야. 아니 뭘 보여줘야 투자할 수가 있는데 돈만 내놓으면 학교 1억이 꼴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무료 공연이 됐든지. 네, 잠깐만요. 무료 공연을 자주 해야지. 아니 무료 공연이라고. 2,300만 원도 못 된다면 지금 몇 명 있어요 선수들. 식당 마케팅도 똑같아요. 아니, 선수 몇 명 있나고 지금. 그 이해합니다. 식당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선수 몇 명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한 20-30명 됩니다. 협회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협회 회원들이라도 돈을 내서 적어도 가장 미니멈적 경기를 할 수 있는 좋아요. 내가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너도 어디서 자주 보여줘야지. 마케팅 방법이겠죠. 정말로 식당 하나 차려가지고 정말 내 음식에 자신 있고 맛이 있으면 꼭 한 일주일간 보름 한 달간 공짜로 줘버리죠.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마케팅을 해가지고 맛있으면 또 돈 낼 때 물어오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그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훈련 못하고요. 자, 내가 한번 보세요. 네. 자,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 네. 자, 처음에는 서울시 보고 이 강장만 좀 무료로 빌려달랍니다. 네. 아니, 그럼 예를 300만 원 들고 시작해요. 네. 해서 보여줘서 다음에 2차 하려고 그러니까 자, 지금 저번 경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가 좀 투자해라. 네. 뭐 이렇게 1전 2개 3단 이래서 그러니까 좀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정말로 내 생각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면서 야, 별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별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면 돼. 아니 변명을 하지 마. 아니, 내 답답하니까 그렇게 아니, 답답하니까.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럼 아빠 발전 방향 있어요. 자, 아니, 잠깐만요. 없으니까 못 하고 있어요. 자, 지금요. 자, 잠깐만. 이제 좀 더. 아니, 그 방법은 자, 똑같은 거예요. 여보세요. 네. 발전 방향이 없어요. 63 빌딩에 올라갈 수 있는 올해- 방법 많아요. 올해 몇 경기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기획 단계는 없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시합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하나 했다 그러면 네. 올해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하나 했다고 원래 더 힘들어하는 법은 없어요. 작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이광표 선수가 어떤 한국 프로레슬링의 상징적인 존재로 계시는데 이광표 선수가 작년 하반기에 암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암 수술해서 몸이 안 좋은데 한국의 어떤 레슬링의 상징적인 선수가 암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팬들이 더 프로레슬링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쪽 마케팅도 필요할 수도 예, 있어요. 아니, 그 이제 솔직히 예.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그렇죠. 매개체에서 집중도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이번에 지금 제가 시합 기획하고 있는 게요. 예. 솔직히 그겁니다. 이광표 선수 쾌유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광표 선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 나머지 후배들이든 제자들이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프로레슬링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합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혹시 네. 그 20몇 명 남은 선수들이 주기적으로 뭐 이제 운동 그건 알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실력 배가 안 돼가 경기를 또 아니, 보여주면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똑같은 빈곤의 자, 악순환입니다. 자, 우리 좀 정리를 합시다.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최두열 선생하고 네. 우리 송가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가 토론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제 좀 발전적인 얘기를 합시다. 예, 발전적, 자, 사실은 그러면- 그걸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발전적 한국 프로레슬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하려고 하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요. 자 마치 오늘 이 자리가 네. 앵벌이 해로 온 사람처럼 아니요.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돈 외에 돈 외에 아니, 발전되기 모든 위해서는 거는 자본 논리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본 논리인데, 아까도 말이 자꾸 되씹어지는 거지만, 너가 열심히 하면, 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투자를 할게. 이렇게 솔직히, 지금 저희들 솔직히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밥셉도 데리고 와서 시합도 했고요. 기획을 몇 번 해가지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뭐 힘들어져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끌어오지를 못했는데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딱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획서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든 LG든 어디 가가지고 기업에 가가지고 정말로 스포츠 육성 차원에서 정말 민족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잖아요. 프로레슬링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서를 잘못 짜갔든지 아니면 노력이 될까 안 보십시오. 많은 스포츠 비인기 종목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부 보조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저끼리 뭐 어떻게 해서 네. 그래도 국민적 추앙을 받을 스포츠로 올라왔을 때 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단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슬레이 뭐 이런 거 봐봐요. 국민적 관심 하나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았더라. 네. 그렇다 이러면 이쪽에서 기업의 자본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자본에 대고 뭘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충족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핸드볼이요. 핸드볼이 올림픽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볼이 얼마나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요. 영화까지 만들어져가지고 핸드볼 했는데. 아니, 그건 그 뒤고, 그거는. 핸드볼은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건 그 뒤에 생긴 얼마나 거. 많이 후원해가지고 막 지금 인기 종목이. 아니, 그 뒤에 이제 후원이 됐다고. 아니, 그래. 아니지. 그동안은. 핸드볼 얘기가. 아니, 예를 들면. 그동안은 비인기 종목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막연한. 아니지. 일을 해보지 않고요. 아니,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진짜 반전 드라마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손가스. 그것도 이래서 또 방송으로 안 봐서 이렇다 이랬는데. 손가스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요. 왜 이런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방법을 찾지 않냐? 야, 아까 그러면 지금 하늘에 달을 딸 수 있는 방법 못 따? 그러면 본부장이 말하는 계획서가 잘못된 거야. 이거조차도 안 믿으면 자, 뭘 가지고 가서 한다고? 우리가 발전 방향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너무 막연한 방법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도 안 되면 결국은 계획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시청자들은 제가 예를 들어 객관적 시청자 입장에서도 돈만 있으면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나 나오지 뭐 돈 그 있으면 하죠. 만들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다 인정한 상태에서 돈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돈이 있다. 발전 방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발전되냐? 아니 일단 우리 내 기획서 보면 그래요. 딱 하면 처음 먼저 유능한 선수도 신인 순수 아까 이야기했죠. 신인 순수 발굴하겠죠. 당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방송 돈만 주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작 하나 해가지고 신인 선수 발굴 육성 프로그램 요즘 오디션 프로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레슬링 오디션 보면 돼요. 만들어서 짧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짧게 이 장황한 계획을 어떻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황한 것을 짧게 이야기하는 스티븐 잡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pom도 짧게 이야기하고 10초 이야기해요. 아니, 그겁니다. 말이 많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야. 제가 돌아갈까요? 이 말도 못하게 하면 내가 해야 되겠네. 아니 이 말도 못하게 하면 좀 가세요. 뭘 해?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길게 이야기하라 그러고 아니 이야기하니 짧게 이야기하라. 아니 그래 짧게 내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30초까지 이야기하라. 짧게 이야기하세요. 돈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이야기하고 길게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장 짧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임팩트를 주라 이거죠. 임팩트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자 발전 방안 뭡니까? 발전 방안 없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데.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돈 있으면 누구나 다 하지. 어떤 거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길게 자, 하지 말라는 거잖아. 돈을 줄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주려고 해서 자식이 이쁜 짓을 해야 돈을 주지. 이게 충족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이게 충족을 쉽게 뭐 돈을 내놓을 거 아니냐고 자꾸를 열든지. 이쁜 짓을 뭘 할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 뭐 계획서를 잘 짜든지 아니면 뭐 가서 뭐 사업 가서 뭐 계획서를 멋지게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감동을 받도록 해줘야 이 사람이 지갑을 열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뭐 자 우리 손가스 선생은 프로레슬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만 갖고 지금 발전 방안이 내가 보기에는 스포츠 스타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또 이름 또 거꾸로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무슨 이벤트성 뭐 경기를 좀 해서 스포츠 스타를 좀 발굴해서 야 가가 자 밥셋보다 낫다 뭐 이런 것들 국민적인 투행을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노지심이하고 이왕표하고 아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또 대봐요. 스포츠에서 무슨 물만 먹고 운동해요? 이게 또 대봐요. 아니, 물만 먹고 운동할 거냐? 물만 먹고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막연하게 지금 솔직히 23명 중에 프로레슬러만 해가지고 먹고 못 살잖아요. 못 살죠. 다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거 하다 시간이 있을 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악순환을 갖고 가면서 돈 얻을 거에 돈 안 줘.
왜 안 주는지를 이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얘기했잖아. 그게 빈곤의 악순환이죠. 지금 두 분이 자꾸 우리 이 토론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끌고 이 가. 과거로 자꾸 회귀하고 자꾸 했던 게 또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해야 돼. 이제 단답으로 갑시다. 보는 자세로 두 분이 공감이 됐죠? 그 다음 발전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그 다음 필요 요소가. 발전되기 위한 필요 요소. 방송이죠. 한마디만 했어요. 방송. 인정합니까? 그것도 인정하죠. 또 뭡니까? 돈과 방송이 따르면요. 거기에 따르는 신인 선수도 발굴되고요. 시합도 많아지고요. 아니, 그건 쉬운 방법이고. 잠깐만요. 그걸 인정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갖추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잠깐만요. 그걸 자, 못해서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뭐가 잠깐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뭘 보여줘야 될 겁니까?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 막연한 되는데. 이야기 말고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그 변화된 모습도 보여줄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런 변화된 여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네. 프로 레슬링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막연하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해서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면 저도 여기 있지도 않겠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신랄 같은 빛이 보이기 때문에 있는 거지. 프로레슬러 지금 현재 경기를 뛸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봐요? 프로레슬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고 70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피가 수혈되듯이 네. 자본이 수혈이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다가 언젠가 누가 자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상태로 가야 될 밖에 그대로 없죠. 있지는 않겠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냥 시한부 인생으로 그냥 링겔만 꽂아서 수명만 연장하는 그런 혹시 미안하지만 구체적으로 네. 지금 기업에 가서 업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런 식으로 짜서 서울시에 간다든가 이게 다양한 채널을 다니면서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안 됩니까? 더더욱이나 이 협회나 연맹 같은 지원이 될 텐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문화관광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협회나 연맹 같은 데 지원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과상을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 대회 협력 섭외 스폰서 솔직히 너무 모르기 때문에요. 너무 몰라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데 우리 시청자 수준에 맞춰서 내가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쪽에서는 시청자를 생각해서 이런 막연한 프로레슬링의 발전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는 그 정도 머리도 없을까라는 우리를 너무 아니 지금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에 찾아갈 줄 몰라서 안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찾아갔겠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나? 다 해봤습니다.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 기업의 논리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논리가 맞는 게 아니고 기업이 요구하는 물건이 안 되는 거지. 다시 물건이 안 되겠죠. 잠깐만요. 또 계속해서 그거예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네. 마무리합시다. 근데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결론 이 났어요. 방송은 시원하다. 이 방송은 결론을 내리는 방송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송가 선생이 프로레슬링을 바라보는 시각과 최두열 씨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방송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낸다기보다는 각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자, 좀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이러면 이 토론 끝에 적어도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SK나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서 이런 성의를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아준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충분히 지갑을 열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렇게 안 좋은 긴 시간 동안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그 노력의 대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 적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깨면 기업들이 투자할 거라 봐요. 투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거 합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에 진짜 우리는 이 올림픽에서도 격투기, 레슬링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고 또 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첫 번째 레슬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만큼 격투기에 강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육도산 선생이 일본에서 이제 프로레슬링 영웅, 참고가 더 유명하다는 육도산 선생도 프로 레슬링 결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함경도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또 김일 선생은 또 전라도 공항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일본에서 불세출의 영웅을 탄생시켰는데 김일 선생도 1년에 김일 선생이 은퇴 전까지 경기를 어느 정도 뛰시는지 아십니까? 3천회 정도. 3천회 뛰었습니다. 3천회. 그분은. 근데 지금 현재 그분이 3천회 이상 뛸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후원을 받았고 또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프로레슬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완전히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다는 개념들.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 하는 경기를 너무 낙인이 되어 있고 막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외면하고 또 방송도 외면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방송은 그 쇼가 맞냐 안 맞냐 이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레슬링이 좀 발전되기 위한 방안이 뭔가에 대한 것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논쟁 중에는 한국 프로레슬링을 다 사랑하는 마음의 반로가 있습니다. 네.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WWE라는 27번 채널을 딱 볼 때마다 야, 저기에 예를 들어 조금 한 시간, 2시간을 국내 경기도 좀 해줬으면 근데 아까 말씀대로 방송국이 뭐 자꾸 이러는데 지금 채널 방송국, IPT 이렇게 다 하면 수십 개입니다. 꼭 그때만 아니라도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전 방송이 또다시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에 흠뻑 빠져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셔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최두열 씨가 프로 레슬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호소도 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화면 보고 이야기하세요. 얼굴 크다고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화면 보고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레슬링 연맹소생이 1분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보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요. 정말로 제가 20억이 있고 뭐 10억이 있고 5억이 있으면 프로레슬링에 과감하게 투자할 만큼의 발전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나한테 뭐 20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찾아왔고요. 뭐 중간에 1억도 받았고 뭐 2억도 받았고 했지만 단발선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어지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그 노력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인기 없어서 서러운 거는 있지만 노력 안 했다고 질타는 안 하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요. 정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에만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은 안 할 수는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을 이 시점을 계기로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업을 찾던 우리 송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후원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는 오늘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가 선생도 프로 레슬링 발전을 위해서 그래요. 아까 화면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화면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못생겼다. 우리가 아직도 추억 속에 남아 있는 유명한 스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어떤 스폰서나 이런 게 없어서 결국 하락기로 왔고 또 그걸 반영해 주는 방송이었다 보니까 국민 시각에서만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노력을 안 했던 이런 개념이 전혀 안 했던 개념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러면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갈구했어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헤드헌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 경기를 단순 레슬링만 보여줄 게 아니라 퓨전을 섞어서
뭐 이런 방식을 좋지 않겠는데 사람을 끌고 모을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이런 스타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지적을 했고 그걸 결국은 돈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돌았는데 그거 아니 잠깐만요. 아직 1분 남았 됐습니다. 아니 마무리할게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매너리 빠져 있다는데 힘을 내시고 그거보다는 오늘 여기 최두열 본부장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협회를 아니면 그 연맹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의 어떤 새로운 중흥기를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봐요 전혀요. 네. 그렇다 이러면 이런 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니 앵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좀 부어주시고 애절함을 보여야 된다 이 얘기요. 내가 더 애절한데 지금. 오늘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 고맙고요. 최두열 본부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본인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오늘 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좀 이래 많이 업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돈만 얘기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제 저는 5월달 그 경기를 좀 이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최두열 씨가 얘기했듯이 이왕표 선수가 지난해 암으로 이래 쓰러지셔가지고 링이 아닌 병실 사각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김일 선생 이어 이제 이왕표 선수도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프로레슬링으로서. 근데 이제 그 이왕표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이걸 그분이 좀 이래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5월달 경기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대로 할 거고요. 뭐 준비만 하지 않고 그 준비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뭐 없어진 사장된 기획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 5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이 시합도 또 그 하나의 뭐 서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이며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네.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협회에 계시니까 네. 세상에 큰 주 어떤 주 똑같습니다. 네. 나와 다른 사람이 채찍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네. 관심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협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오늘 세 사람이라도 아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까 많은 충고 같은 거 우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지만 비난도 정말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비난이라는 거는 그 뭐 그래 무풀이 앞굴보다 낫다 이런 생각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약하고 어린 사람들한테 주는 비난은요 오히려 그게 약이 되지 않고요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은 정말로 좀 오히려 삼가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지 네. 비난이 필요할 때가 자 아닙니다. 혹시 그 프로레슬링 할 때 잘해보자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자, 뭐 화이팅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분은 자 참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자 잡아보세요. 이게 딱 팔씨름하기 딱 좋은데 오늘 두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져주시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80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지금 팔씨름 한번 하고 방송 끝냅시다. 자 누가 이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짜고치는 게 그건 아니고 정말로 승부들 한번 해봅시다. 자 승부들 한번 해봅시다. 난 88이 약하지만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거네요 지금. 예. 별걸 다 한다. 둘, 셋. 딱 져줍니다. 져주네. 져줍니다. 표현. 네. 솔직히 좀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네. 이제 져줬다는 표현이 좀. 아니 이제 그러네. 국민적 시각이 저는 정말로 제가 팔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약간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운동을 했던 우리가 이제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이렇게 딱 해보질 것 같더라고. 네. 여기서 예를 들어 목숨 걸고 한다 이러면 했겠지만 지어줘야 그래도 협회에서 그래도 저는 그러지 농담이고.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두 분 화이팅 하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자, 우리, 미랄이 되더라도 예. 관심을 갖고. 오늘 그런 미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프로 레슬링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 발전시키고, 왜 이왕표 선수가 중요하다면요. 일본에서 역도산 선생의 후계자는 저희들은 김일선형으로 봅니다.
또 김일 선생의 후계자가 이왕표입니다. 네. 이왕표 선수의 맥이 끊기버리면 한국 프로레슬링의 맥이 다 끊긴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분들, 또 과거의 향수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프로레슬링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많은 지원과 많은 후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스포츠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김일 선생이 링에 올라와 가지고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바로 박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박치기를 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쇼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연아 선수도 쇼입니다. 프로야구도 딱 쇼입니다. 프로축구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승패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혹은 또 윤리적으로 또 스포츠의 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프로레슬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만약에 선수들이 심하게 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주먹으로 때리버리면 죽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레슬링이 쇼도 아니다, 시나리오 된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두 분, 제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예, 마무리가 아주 훌륭한데, 지난주에, 우리는 까기만까지 봉합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약자니까 봉합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아주 제대로 봉합해 주신 것 같아서. 실이 좀 질기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살짝 꾸며서. 감사드리고요. 프로레슬링은, 이젠 그런 질문 좀 식상하잖아요. 프로레슬링 짜고 하냐, 소냐. 그런 질문 안 해도 알 사람 다 아는 거고요. 느낄 사람 다 느끼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이제 그거보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린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주부층에서 WWE로 가 있는 이 국민적 시각을 국내 프로레슬링 경기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작용들을 연맹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거 버렸죠.